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19 알아야 이깁니다.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 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이기자 코로나19. 이 시간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줄 코로나19의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할 TBS의 탕웨이 탕지은 최지은 아나운서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양구입니다. 순간 벙찌셨어요. 소개 멘트 듣고 그러신 거예요? 생각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강양구 과학 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답변도 드립니다. 네.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입니다. 그래요. 오늘 미국의 배우 있잖아요. 톰 행크스. 네. 네. 이분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이제 나았단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네. 마스크 꼭 쓰고 다니라고. 예. 그 최진 아나운서가 톰 행크스한테 전화 좀 해서 네. 말 잘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알아요? 전화번호요? 네. 어떻게 알려주실래요? 전화번호. 그거를 후배가 알아오는 거지 어떻게 선배가 알려줍니까? 취재하세요. 예. 아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꼬리를 내렸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미국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돼가지고 마스크가. 여론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한테 계속 뒤지고 있으니까 네. 생각을 바꾼 거야. 자, 강양구 기자가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왜 못 나왔냐면 서울시 토론회 참석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토론회였습니까? 아, 예. 토론회 참석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다른 곳을 다녀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토론회였었는데요. 네. 흔히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날 토론회에서는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같이 운운하는 자리였었는데요. 네. 이게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증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 각종 중독이 늘었다는 거예요. 중독? 네, 중독이요. 어떤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은 흔히 뭐 알코올 중독도 네네. 있고 뭐 온라인 게임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네. 음란물 중독도 있고 스마트폰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음주나 흡연은 다소 감소를 했어요. 그건 그래요? 이제 좋은 일이죠. 예. 음주나 흡연은 다소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원래 중독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쉽게 온라인 게임, 네, 스마트폰, 도박, 포르노 시청 같은 네네. 이제 중독이 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고 또 실제로 약간 중독이라고 의심할 만한 비율이 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고 예.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또 대응을 할지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발제는 했는데 뭐 나온 얘기가 대응 예. 뭐 한 가지만 해도 짧게 좀 대응과 관련해서 사실은 중독 이제, 대응과 관련해서 사실은 뾰족한 대응은 없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네, 예. 대응은 없고 그 자리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흔히 이 바이러스랑 중독을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갈 줄은 네, 몰랐죠. 그렇게까지 갈 줄 네. 몰랐는데 진짜 이 통계 결과를 보니까는 또렷하게 그 온라인 게임 비율도 굉장히 늘었고 알겠어요. 또 뭐 도박이나 네, 포르노 네. 시청 같은 비율이 국내외에서 다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고 좀 널리 좀 공론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으로 하자면은 뭐 집에만 계시지 말고 마스크 쓰시고 예. 한강변을 뭐 네, 산책을 산책도 좀 한다든가. 하시고 그런 그리고 게 이런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나 네, 아이들. 혹은 꼭 청소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안 구성원들 중에서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뭐 무엇인가를 하고 네. 있는 경향이 보이면은 이건 어쩌면은 중독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상담을 받아본다든지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서울시 토론회 이야기 잠깐 했고요. 자, 네. 오늘 이제 이야기 좀 시작해 보자고요.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오늘 54명입니다. 지역 발생이 44건이고 해외 유입이 이제 10건인데 그런데 그동안 청정 지역이라고 자부해왔던 광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닷새간의 광주의 확진자가 45명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의 더블링하는 식으로 2배씩 늘어나는 식으로 쭉 하고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일 당장 광주에서 뭐 수십 명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에서만.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2월 달에 대구 또 경북 지역에서 환자들이 쏟아진 것 같은 일이 광주에서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방역당국이 지금 굉장히 긴장해서 광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사실 광주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환자들이 굉장히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뭐 수도권이라든가 뭐 대구 경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약간 방역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약간 청정 지역이니까 하는 약간의 느슨함이 있었던 네네. 것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우리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막 아주 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슷하게 시민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거리를 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틈을 바이러스가 절묘하게 파고든 거예요. 네. 그래서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잖아요. 이게 1단계랑 2단계랑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네, 1단계랑 2단계랑 차이점이 있는데 1단계는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되 고위험 지역이 고위험 시설군이라고 방역당국이 지정한 곳만 조금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2단계는 강제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할 수 없고요. 실내에서는 그리고 실외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프로야구나 혹은 프로축구 경기에 관중을 들이는 건 할 수 없는 일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 같은 걸 하는 것도 굉장히 강도 높게 제한이 되고 또 지금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수들을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2단계가 되면 훨씬 더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광주 빼고는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거예요. 네, 그죠? 1단계입니다. 광주만 지금 2단계로 네, 격상되고. 광주는 지금 너무나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뜨거 하면서 광주시 자체적으로 광주만 2단계를 하기로 했고요. 제가 많은 전문가들이랑 의견을 나눠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사실은 1단계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 아슬아슬한 단계에 지금 놓여 그래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의정부에서 나타난 사례예요.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총 14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감염이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 아파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헬스클럽이 있었다 그래요. 네. 헬스클럽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가 등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는 일상적인 주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상적인 주거 공간에서 14명이 14명이. 확진되었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니까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바이러스가 파고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경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당국에서 지난 일요일인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를 발표하면서 지금 1단계니까 이번 주말부터 프로야구 프로축구 관중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다가 이제 광주 의정부 이런 일이 계속 확진자가 늘면서 이제 광주 의정부 이런 일이 계속 확진자가 늘면서 이제 스톱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스톱이 됐습니다. 잘한 거라고 보여죠. 네, 잘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대목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단계, 2단계로 3단계로 나눠 놓았으면 2단계로 갈 조짐이 보이면은 좀 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게 2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직관을 하기를 직접 보기를 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은 이게 2단계로 가면은 밖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자체를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실내에서는 50명이 모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우리 유튜브로 댓글로 최지은 아나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네. 자 꾀꼬리 아나운서님 예. 저 질문 좀 해주세요. 청취자 문자. 네,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강 기자님 코로나 후유증 중에 폐와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얼마 전까지 폐렴으로 입원을 했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더 안 좋은 걸까요? 등교 중인데 걱정스럽습니다. 네, 코로나19 근데 이건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가 약간 다행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완치가 되신 분들의 폐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아요. 네. 일단은 그 점은 네네. 제가 조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폐가 약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더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조심하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폐 말고 완치가 돼도 여러 장기들 예를 들면 뭐 신장 이런 간 이런 쪽의 손상도 심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그렇지 건가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완치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15년에 메르스와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후유증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같이 나눌 이야기 중에도 있던데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의 각 장기들을 한번 워싱턴 포스트 네, 보도. 네. 맞습니다. 워싱턴 네. 포스트 보던데 이제 부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검한 결과가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는데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몇 차례 확인했듯이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진 분과 기저질환을 없는 분 사이에 대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막상 그렇게 바이러스가 심하게 공격을 한 다음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신 분들의 각 부분의 장기들, 뇌, 심장, 뭐 소화기 이런 것들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심하게 막 손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공격을 시작해서 악화를 시키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이 이 부검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일단 바이러스를 이겨내서 완치된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혹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후유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622번님 한국인은 불주사를 맞기 때문에 코로나에 덜 걸린다라는 속설도 있던데요. 속설이 아니고요. 네. 이제 진지하게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전문가분 중에 네, 전문가분들 중에 특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진들 중에서 네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광범위하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불주사를 그 BCG 접종이라고 예. 그러죠. 불주사를 이제 마친 그룹과 마친 나라들과 마치지 않는 나라들 사이에서 또렷한 사망자와 유행의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아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과학자들이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저도 다 맞았죠. 맞죠. 불주사. 네, 다 자꾸 맞았죠. 그러잖아요. 다 다닐 때. 맞았죠. 네. 그 알코올 그 병에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선생님인가 그래요?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진짜 불주사. 그땐 그렇게 맞았어요? 네, 주사바늘을 뻘겋게 해가지고 그래서 불주사라고 그러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지금은 사실은 이제 네. 지금 아이들은 거의 흉터가 그쵸. 남지 않게 도장용으로 맞아요. 그냥 이렇게 딱딱 네, 찍죠. 맞아요. 좋을 때 성장하셨구나.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1965님께서 안녕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출연하는 미스터 트롯 이대원님 팬인데요. 그날 간식 좀 보내고 싶은데 괜찮으신지 알고 싶어서요. 간단히 먹을 떡 종류랑 음료수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받아도 됩니까? 글쎄 뭐 많이 드실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이걸로 뭐 한 엄청 드신다 하면은 조금. 하여튼 뭐 성의로 좀 알게 있겠습니다. 네, 예. 네네. 자 계속 코로나19 얘기해 보자고요. 네, 그래요. 뭐 의정부 얘기도 나오고 광주 얘기도 나왔는데요. 대전에서는 또 이런 사례가 나와서 첫 교내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근데 정말 교내에서 감염된 사례가 맞긴 맞는 건가요? 그 이제 최지은 아나운서님도 아마 굉장히 가슴이 철렁하셨을 네. 것 같은데, 학부형이니까. 네,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일단 아버지한테서 5학년짜리 아이가 감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같은 반 친구 한 명과 같은 학원 친구 한 명이 감염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학원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 잦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반에 있었던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미스터리입니다. 왜 미스터리냐면 별로 둘이 친하지 않았었대요. 둘이 별로 친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15m 정도 학급에서도 거리가 떨어져서 그래요? 앉았었대요. 야, 그래서 애매하네요. 만약에 이 네. 둘 사이에 전파가 안 되었었다 그러면 다른 초등학생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밖에서 따로 네, 따로 밖에서.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은 지금 방역 당국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수도권이나 대전처럼 이 지역사회 감염의 수준이 많아지면은 학교로도 계속해서 압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감염된 아이 하나가 학원이든 혹은 학교든 밀접 접촉하는 친구에게는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저기 그 아까 실검 뉴스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강 기자한테 네. 광화문 그 KT 사무실이 네.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명 확진자가 네, 네, 나와요. 한 명 확진자 나와가지고. 자, 만약에 여기 TBS 방송국에 누군가 확진자가 생겼어. 출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송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국 자체가 폐쇄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확진자가 생겼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TBS의 확진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밀폐됐잖아요, 스튜디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에서 누가 한 명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셋 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 나왔으면 그건 큰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네. KT 사업 같은 경우는 폐쇄를 했다는 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네. 그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래서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 방송할 때 중계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막 대기해가지고 비상 대기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얘기는 나온 거 같아요.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 밖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 밖으로 못 네, 나가서 못 나가게 해서. 여기서 아예 그냥 근데 집단으로 이제 그런 숙식을 하고. 코호트 격리도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예. 그렇게 어설프게 격리를 하면은 그 안에서 서로 바이러스 주고받으면서 이 건물 자체가 바이러스에 온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아, 하여튼 뭐 궁금해서 물어는 봤는데 그게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말라는 법 없어요. 저희들도 항상 조심하면서 맞아요. 발열 체크하고 그- 마스크 네. 쓰고 다니고 하는데 제가 만나는 방역 전문가들이 항상 저한테 약간 농반 진반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방송국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왜 방송국에서 아직까지 집단 감염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예.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손을 잘 아무래도 씻고 다녀서 그런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국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조심을 하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 거기까지 합시다. 자,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이기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렘데시비르가 어제부터 공급이 되면서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국가 필수 의약품은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의약품을 보통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재고량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재고량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면은 생산을 독려하고요. 생산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 그러면은 이제 수입을 막 이렇게 네네. 하도록 해서 이제 국내에 그 의약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제 특별하게 관리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길리오드라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맞아요. 거죠? 네, 길리오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정식 허가된 의약품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 지금- 식품의약처에서 승인이 그래서 아직 안 나온 승인이 거예요?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입해서 일부 환자들에게만 네네.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이거든요. 이게 아무나 투여를 못 받잖아요. 네, 보니까 오늘 환자 2명이 처음으로 투약을 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19 환자들 중에서도 다 투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94% 이하로 산소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증상 발생 후 10일이 넘어서면 렘데시비르가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들 중에서 의사들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환자들에 한해서 렘데시비르 투약이 지금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 받고 격리 치료 받고 있는데 그게 10일 안에 있는 네, 환자만 10일 안에 있는 환자들 10일을 중에서 넘은 환자는 해당이 안 되는 네, 거예요? 10일 안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조금 상태가 좀 나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들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5일 치료법이 있고 10일 치료법이 있어요. 일단 5일 동안 투여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10일까지 투여를 하는 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값이 비싸요. 아, 얼마인데요? 얼마입니까? 약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일 기준으로 보험을 든 시민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375만 원. 보험에 들었는데도 며칠치가? 375만 원이 이제 제약사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5일치가. 5일치가? 근데 보통 열흘까지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거의 600만 원 그러네요. 정도가 되는 금액인 그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환자 본인이 이게 재밌는 부담하는 거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오늘 투여받은 두 분은 네. 그냥 공짜 약을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길리어드라고 하는 이 제약사가 우리나라랑 그 계약 조건은 좀 비밀인데 어쨌든 간에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약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예. 그 제약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길리어드라고 하는 제약회사인데요. 착한 회사네.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착한 회사일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비즈니스잖아요.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샘플 공급하잖아요. 화장품도 샘플 주고 조그만 거 주는 거 마냥? 화장품도 샘플 주고 그다음에 뭐 한 달 정도는 뭐 공짜로 한번 봐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약은 어쨌든 샘플이라고 해도 같은 약 같은 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걸 지키는 신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기간에 가격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가격 협상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만큼이나 세게 부르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그거를 우리 환자가 내야 돼요? 아니면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가 내는 거죠. 어. 하지만 국가가 내지만은 조삼모사인 게 국가가 내는 돈이라는 게 결국에는 또 우리가 낸 세금이나 예. 국민건강보험료로 예. 조성이 된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낸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가 이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네네. 흘러 들어가는 아니 거죠. 그러면은 모든 환자분들이 나도 렘데시비르 맞춰달라고 의사분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지 않을 거고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이는 게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렘데시비르가 그렇게 효과가 탁월한 약으로 지금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렘데시비르라도 투약을 해보는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어쩔 예. 수 없으니까. 근데 렘데시비르의 효과라는 게 뭐 그 5일 입원할 사람을 그냥 나흘 정도 줄여주는 효과라고 제가 몇 차례 네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간만 줄여준다. 네, 그래서 너무 막 본인이 코로나19 환자거나 가족이 코로나19 환자인데 의사가 렘데시비르를 처방 안 해준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재밌는 대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네네네. 스테로이드제가 영국에서. 오히려 사망률을 35% 예. 낮춰줘서 영국에서. 오히려 사망률을 35% 예. 낮춰줘서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약 때문에 길리어드가 약값을 내렸어요. 뭔가 대체제가 있으니까. 네, 뭔가 대체제가 있고 그 길리어드가 판단하기에도 이게 렘데시비르보다 어쩌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약값을 산정할 때 그 약의 효과가 발표가 되면서 약값을 조금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를 모든 의사분들이 이제 알아서 처방을 해줄 거니까. 네. 그 환자분들께서 왜 나한테는 렘데시비르 처방 안 해주냐고 그러게요. 시비를 걸거나 그러면 네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또 질문이 왔는데요. 강 기자님, 제 딸이 과테말라에서 3살짜리 아이와 함께 귀국을 합니다. 15일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주랑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요? 좀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 같아요. 집에서 격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택격리를 하시겠다는 거지. 사실 자택격리를 하면은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꼭 과테말라 외국에서 왔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감염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모든 동선 같은 걸 일단은 불편하시겠지만 2주 정도는 좀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글 남기시는 분이 조금 연령이 높으신 분이라면 네.
그 2주간은 아예 그냥 좀 나와서 생활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해 지금 보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이 이제 할머니신 거야. 그렇죠. 네. 손주하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2주 동안은 아예 그냥 그 가족들에게만 집을 내주시고 만약에 여건이 허락이 되신다면 따로 예를 그냥. 들어서 다른 뭐 친척 집에 가 있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호텔이나 뭐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신다든지 해서 약간 분리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남기신 분이 네. 할머니시면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네네. 자칫 잘못하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주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담배 연기로도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나요? 담배 연기로 코로나19가 감염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피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예.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배 연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라기보다는 밀접 접촉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이라도 좀 금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 사이에 좀 거리 두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흡연하는 분들이랑 뭐 네, 흡연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예. 자, 그리고 이 백신 얘기 해보려고 해요. 17개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WHO가 발표를 했던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그 진행이 17개 중에서 예. 지금 그 임상시험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3상이잖아요. 네네. 3상까지 들어간 백신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벌써 삼상에 들어갔다고요? 네, 제가 그 반가운 소식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WHO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백신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너 연구소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협업을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에요.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침팬지에게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침팬지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 조작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코로나19 물질들을 몸속에서 생기게 해가지고 백신의 효과를 내게 하는 원리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그 제너 연구소의 과학자가 굉장히 발빠르게 개발을 한 거죠. 네네. 그게 지금 3상 시험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가서 빠르면 연내에 개발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지금 환자들이 계속해서 좀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상 시험 자체도 원활하리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게 또 우리 그 삶이랑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백신을 발빠르게 개발한 과학자가 60대 과학자인데요. 예. 20년 동안 그 침팬지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말라리아 백신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는데 계속 실패했던 과학자예요. 그래서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말라리아는 실패했는데 코로나19가 딱 나오자마자 똑같은 원리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어쨌든 간에 동물 실험 결과도 굉장히 좋고 1상, 2상 시험의 결과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백신이 등장한다면 아마도 그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그 60대 과학자가 만든 그 백신이 가장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너 예. 연구소라 그러면 제너 그러면 우두 발명한 맞아요. 제너. 우드 그 사람 맞습니다. 연구소예요? 예. 저분은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네, 종두법을 처음 만든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너 연구소가 이제 백신 연구 개발에 있어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연구소거든요. 근데 그 연구소에서 만들었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제너 연구소는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백신이 성공하면 비록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끼어 있지만은 그냥 민간 기업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한 것보다 네. 여기저기에 이제 공급하기도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 예. 제너 그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네, 영국 사람입니다. 네. 70형님께서 19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했구나. 70형님 깨어나셨네. 70형님. 70형님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70형님 알겠습니다. 예, 60대 어쨌든 그 허리케인 라디오 과학자분. 좀 자주 들어주세요. 자주 듣고 있어요. 네. 예, 70형님. 근데 그거 백신이 나와도 저는 이 얘기 들었어요.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서 이게 백신이 잘 안 들을 수도 있다. 제가 오늘 그냥 좋은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좀 아니, 희망을 드리자고요. 예. 네, 이제 물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는 건 사실인데 다행스러운 건 현재까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결과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전파력이나 살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큰 변이는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중론이에요.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큰 변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제너연구소에서 연내에 백신이 개발했는데 인류를 위해서는 아주 큰 큰일이죠. 도움이 되겠네요. 큰 도움이 되겠죠. 네.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가족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집을 내어주시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안심주택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문자 네. 보내주신 분이 이쪽 분야에 계신 분인가 봐. 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예.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구나. 예, 그게 괜찮으실 것 같네요. 한번 저희가 다음 주에 이것도 네. 한번 다뤄볼게요. 구청 쪽에 한번 알아보세요. 아까 저 과테말라에서 3살 손주 오신다는 할머니 문자 주신 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으면 거의 100% 가족 간에 다 전파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 내에서의 감염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지인들에게도 그냥 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중에는 마스크 필요 없겠죠? 마스크 당연히 필요 없죠. 예. 네네. 혼자 운전하실 때는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누가 옆에 탔다. 탔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서로 조심하는 것이죠. 같은 가족이면 몰라도 네, 네. 타인이 만약에 탄다 그러면 네네. 휴가철에 관광지 숙박업소에서 침구류 소독 및 교체 안 할 경우 감염 가능한가요? 라고. 예. 침구류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침구류보다는 그러니까 뭐 전화기라든지 뭐 스위치라든지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숙박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각별하게 소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손 닿는 그 손 닿는 부분. 곳들. 예, 네. 예. 이거는 어때요? 그 중국에서 얼마 전에 또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이게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봤거든요 네. 기사로. 네, 좀 죄송해요 너무 오늘 네, 좀 궁금하니까. 걱정스러운 것인데 2009년에 신종플루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이제 H1N1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계열의 바이러스였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발견된 돼지독감 바이러스도 그 H1N1 계열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돼지에서 사람으로는 전파가 이미 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이 되는지가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파되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네, 생각하기 싫은 네, 상상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생각하고 예. 싶지 않은 그래요. 아이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아이고 지금도 힘든데. 네, 신이 인류를 버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부터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14개국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소식 뭐 듣자마자 유럽 여행 이제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지로 걸어가는 길.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장을 갔는데 저 신혼부부들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니까 제주도로 간대요. 아니 왜 해외여행 안 가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나라에 가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며. 그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돌아다니지를 예. 못해요. 아까 유럽 연합에서 허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 가자마자 어딘가에 호텔에서 자가 14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격리되고 또 되는데 들어오면 또 14일간 격리되다 그쵸. 보니까 한 달이 날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럽 가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또. 그래서 바이러스 외에도 여러 가지 차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뭔가 치안상에 조금 치안상의 약간- 문제 같은 거 생길 수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그 소년이 그렇죠. 네덜란드 남자들한테 네, 구타당해서. 그랬었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음. 가능하면은 당분간은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손자랑 같이 어떻게 지내야 되냐라고 문자 주신 분이 구청에 한번 안심주택 알아볼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일구 프로그램 화이팅 이렇게. 예,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보람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서 강양구 기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비타민이랑 것. 예? 자, 이거 하나 나가면서 먹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안 주세요? 이따 줄게요. 예.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